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덕후 인사드립니다. 충성! 오늘 제6탄은 결사항전하여 축성령을 방하라로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무심코 넘나들던 축성령이 어딘지 아시는지요? 바로 의정부에서 포천 넘어가는 꼬불꼬불한 고개가 축성령 고개입니다. 지금은 긴 터널을 뚫어서 쉽게 다니면서도 오늘을 사는 우리 후세들은 여기 축성령을 지키기 위해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며 게임도 안 되는 열세한 전력과 장비로서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3사단과 4사단을 맞서서 우리 7사단이 결사항전했던 곳인데, 우리 후손들은 지금 무심코 축성령 고개를 넘나들면서도 덩그러니 그때 그 죽음들이 넋을 이루하듯이 말없이 서있는 축성령 전투 전적비를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요? 그리 오래지 않은 얼마 전 제가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선배들의 눈물과 함성을 머금은 채 전적비는 언제나 그대로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축성령을 지키고 있는데,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수천 평방미터는 좋게 될 법한 주차장에는 단 한 대의 자동차 한 대도 세워져 있지 않아 참으로 가슴 쓰렸습니다. 축성령 방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성령 전투가 그렇게 우리 아군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냐 하면은, 나중에는 수도 서울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고개만 넘으면 의정부고, 의정부에서 엎드리기만 하면 바로 서울에 이르는 최단거리 접근로로서 이 축성령이야말로 그야말로 중요한 서울 방어를 위한 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축성령을 빼앗기고 나면 서울까지 진입하는 데는 마땅히 우리 아군이 방어 진지를 펴고 적을 저지할 수가 있는 지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성령에서는 죽기 살기로 막아야 할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병덕 참모총장도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이미 축성령 의정부를 거의 피탈 직전에 있는데도 버젓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이미 적들을 우리 군대들이 북방으로, 의정부 북방으로 밀어냈다고 국회에서 증언까지 해서 그걸 믿고 피난도 가지 않고 만장일치로 서울 사수를 의결, 경무대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의 결기를 담아서 전달하러 갔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그때는 경무대와 행정부는 서울 시민과 국회에 이런 반구 통보 한마디 없이 서울을 빠져나간 당혹감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최병덕 참모총장은 본인의 실언, 즉 허세를 책임이라도 지려낸 듯 축성령 전투에 온 전력을 다 쏟아붓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주천과 의정부 축선, 이거는 적 4사단이, 포천과 의정부 축소는 적 3사단이 전차와 야포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부대들이 남침의 주 공격선으로 강력하게 밀고 내려오고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7사단 1개 소총사단이 방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도 상대도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최병덕 참모총장은 작전 계획 중 제일 어려운 게 역습입니다만, 가용병력, 전투물자, 훈련 정도, 최대한 기습으로 결정적 타격을 입혀야 역습의 효과는 최대로 나타나는 것인데도 무슨 말을 하고 갔냐면은, 6탄으로라도 밀고 내려온 적 전차에 뛰어들어 수류탄이나 화염병이라도 가지고 까부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무모한 지시를 유재형 7사단장에게 해서 특공대도 편성해서 적전차를 파괴하려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원활치 못한 유재형 장군은 보급도 원활치 않아서 장병들이 밥도 쫄쫄 굶고 있다는 하소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 이미 최병덕 참모총장이 대전에 있는 2사단을 빨리 전방으로 추진해서 7사단을 바로 지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랴부랴 이영근 준장이 2사단을 이끌고 본대는 뒤에 오고 있습니다만은 2개 대대만 이끌고 7사단 주유소로 들어오니까 마침 최병덕 참모총장이 반가운 눈빛을 보이더랍니다. 내일 새벽 반격하기로 했수다. 1년 되는 동두천으로 그리고 이장군의 제5연대는 2기대들을 축성령에서 포천 방면으로 각각 역습하겠수다. 최 총장의 일방적인 작전 지시를 들은 이영근 사단장은 더군다나 소수 병력을 분산시켜가지고 동두천 축소과 포통 축소는 나눠가지고 역습을 시킨다? 이거는 적이 파놓은 무덤에 오히려 뛰어드는 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영근 사단장의 주력인 연대 본대 병력들이 아직까지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에 역습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는 사단장의 건의를 무시하며 최병덕 총장은 그런 소리 말라우. 와 아이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하고 이영근 사단장한테 대묻더랍니다. 한강 이남에 확고한 제2방어선을 치자는 말에 깜짝 놀라며 뭐야? 제2방어선에? 아니 그럼 의정부는 물론 수도도 포기하자는 말이요? 이거 와들 이러시오. 엥? 안 돼요. 안 돼. 후퇴는 절대 안 돼. 이건 명령이요. 제2사단은 7사단과 함께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동두천, 포천을 반격하시오. 이러더랍니다. 분위기는 살벌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나중에 이영근 사단장이 소감을 푸념처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사단장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대전에서 막무가내로 올라온 동서남북도 잘 모르는 자신의 부하들을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결과가 뻔한 역습에 투입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최 총장의 아나무인격으로 역습을 하라니까 하는 수밖에요. 그런 소리 말라고요. 와 아이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이런 말을 무대포로 밀어붙이면서 사단장이 한강 이남으로 빨리 가서 배수진을 치고 한강 방어선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최 총장이 밀어붙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공산군은 3사단의 109 탱크 연대와 함께 포천 방향에 4사단은 107 탱크 연대와 함께 동두천 방향으로 공격해 왔으며 여러 기록들을 보면 북한군은 200여 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를 이쪽을 주공으로 설정해서 투입했기 때문에 서울의 가장 단거리 접근인 포천 의정부 쪽으로 집중 공격을 해오고 있었답니다. 최병덕 참모총장으로서도 참으로 다급해서 다른 전법을 쓸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 본대가 전장지역으로 도착하지도 않은 2사단을 무조건 2기 되더라도 역습부대로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역습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이영근 사단장의 말을 다시 한번 정언을 되짚어보면 자신이 6월 23일 대전에 2사단장에 부임을 했답니다. 6월 23일 날. 그런데 24일 부대 순실을 마친 다음 날 그것도 일부입니다. 25일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에 6.25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니 사단장도 부대 실정을 자세히 알기는 했겠어요. 우선 2기대들 끌고 용산 육군본부에 도착하니까
일게 되더라도 빨리 끌고 의정부로 가라고 하더랍니다. 이형근 사단장 증언에 따르면 최 총장은 적정이나 지형도 잘 모르고 마음 내키는 대로 작전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대책 없이 병력을 운용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본대는 아직 서울에 도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사령부와 오연대의 2개 대대만이 의정부에 있었는데 유재영 장군의 7사단이 26일에 반격을 개시했지만 적 탱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여유작작 콧노래를 부르듯이 손짓해가면서 북한군 3사단의 주력이 의정부에 돌입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아군들은 도로가에 홀을 파고 멍하니 총으로 쏴봐야 탱크가 깨지겠습니까? 쳐다만 보고 있는데 북한군들은 북한기 인공기를 꽂고 룰룰랄라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 아군들한테 손을 흔들어대면서 그냥 서울 쪽으로 의정부 쪽으로 진입을 하더랍니다. 후에 T.R. 페렌바크가 쓴 이런 전쟁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T.R. 페렌바크가 쓴 이런 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페렌바크는 이형근 장군의 소극적인 병력 운영을 비판한 적도 있어요. 대전에서 방금 올라온 2사단 병력 2개 대대는 의정부 북방 약 3km 정도의 도로가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참호를 파괴하고는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소총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2사단 병력이 적 탱크를 공격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사단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안 했다고 그래요. 약 40여 대 탱크가 2사단 진지를 유린하면서 잘근잘근 밟아가면서 의정부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2사단 전방에 배치되어 있던 유재영 장군의 7사단은 전의가 상실돼서 총도 놔두고 이미 뒤통수에 적전차가 들어왔는데 싸우고 싶겠어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26일 적의 남침을 저지하지 못한 최 총장은 2사단장 이형근 중장을 구두 명령으로 바로 해임해버렸습니다. 이형근 장군 보직해임 2사단장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2사단은 어떻게 됐겠어요? 7사단하고 합류되어 있는 7사단장 유재흥 준장에게 2사단도 통합주의하게 하는 초유 사태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의정부도 무너지고 서울 침공도 눈앞에 두고 있는 북한군과 마주해 싸워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 요즘 한국 전쟁사를 읽으면서 참으로 아쉽고 슬픈 마음도 가눌 길이 없음을 솔직히 제가 시인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다음 7탄에서도 축성령 전투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선배들이 분투하며 지켜냈던 전장의 상황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기로 약속하고 길동이니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